안녕하세요, 디지코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 반복문의 기초에 이어서 반복문을 활용한 연습 예제 몇 가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5가지 이미지들을 처음부터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 잠깐 쭉 보시고 이 이미지들 한번 쭉 보시고 이 정도는 나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직접 한번 코딩을 해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영상으로 봤을 때는 또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직접 해보려고 하면 또 어려울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멈추시고 직접 코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정확하게 반복문을 사용해서 이런 이미지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왼쪽 위에 있는 처음 이미지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잠깐 이미지를 옆으로 옮겨 놓고요. 프로세싱 창 새로 열어서 옆에 같이 놓고 코딩을 해보도록 하죠. 기본적인 셋업 드로우부터 먼저 그려두도록 할게요. 지금 이미지에서 어떤 크기로 하고 있는지는 정해진 바가 없죠? 사실 이 부분은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편의상 적당한 크기로 400에 400 사이즈로 윈도우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색깔도 큰 상관은 없죠? 저는 살짝 연한 회색으로 백그라운드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살펴보면 이런 대각선들이 여러 가지가 보이네요. 이런 선을 그릴 때는 라인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점에서 시작하고 이 점에서 끝나는 라인들을 계속 그려주면 될 텐데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반복문, for 반복문을 사용해서 하려고 하면 연습이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보다는 일단은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먼저 표현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장에 for 반복문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라인 함수를 사용해서 하나씩 먼저 만들어 보고 반복되는 그런 패턴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라인의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 점에서 시작해서 이 점에서 끝난다고 하면 일단 처음 점의 좌표를 찾아야겠죠? 그럼 x 좌표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0이 될 것이고 y는 끝까지 옮겨왔으니까 400. 이 경우 우리가 사이즈를 400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400으로 하든지 아니면 사이즈를 모를 경우에는 그냥 하이트라고 놓으면 언제든지 이 왼쪽 아래에 코너에 이제 점을 찍을 수 있겠죠? 그럼 라인 함수를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x는 0, y는 일단 기본적으로 40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첫 점의 좌표가 될 것 같고 그럼 두 번째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대충 봤을 때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이 스케치 width의 한 반 정도가 되니까 400을 2로 나누면 x는 200이 될 것 같고요. y 좌표의 경우에는 이 위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0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일단 한 줄을 쓰고 나서 더 작성하기 전에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이 잘 그려졌네요. 크기는 살짝 다르기는 한데 제가 원하는 대로 선이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두 번째 라인도 직접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대각선이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 x 좌표가 살짝 움직인 것이 보이죠? 그래서 이 간격은 각자 적당히 한번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픽셀이라고 하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x가 첫 선에서는 0이었는데 두 번째 선에서는 20이 되겠고 y 좌표는 똑같이 400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20, 400. 두 번째 점도 마찬가지죠. x 좌표가 지난번 점 좌표에서 20만큼 옮겨간 것으로 하면 이렇게 평행선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점 x 좌표가 200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이 20을 더해서 220이라고 표현해 주고요. y 좌표의 경우에는 바뀐 점이 없기 때문에 0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한번 세 번째 선도 그려볼까요? 이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패턴이 파악이 될 것 같은데요. 또 직접 해보면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점의 좌표가 20이었죠? x 좌표가 20이었는데 또 20만큼 옮겨준다고 하면은 이번엔 40이 되겠네요.
y좌표는 변경된 것이 없기 때문에 400으로 똑같이 써주고요. 두 번째 점도 마찬가지죠. x좌표의 지난번 값이 220이었기 때문에 이를 20만큼 오른쪽으로 옮겨주면 20을 더해서 240이 되고 y좌표는 똑같이 0이 되겠네요.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선이 지금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 경우에는 굳이 계산하지 않고 지금 보이는 패턴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표현을 해볼 텐데요. 똑같이 라인 함수를 열어주고 0, 20, 40 이런 식으로 20씩 x좌표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60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y좌표는 변경이 없고 두 번째 x좌표도 200에서 시작해서 20씩 늘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260으로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 y좌표도 0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해주고 한 번 더 실행을 해보면 네, 예상대로 됐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for 함수로 옮겨 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이 4개의 선은 주석 처리를 해주고요. for 루프를 한번 써봐야 할 텐데요. 보통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꼭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int 변수 i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주고요. 이제 어떤 숫자를 센다, 뭐 몇 번을 했는지 세는 입장에서는 0에서 시작해 주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0부터 해서 i가 언제까지 반복이 되느냐 했을 때 이 경우에는 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선이 11개가 지금 들어있네요. 사실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만 파악을 한다면 선을 몇 개 그리는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10개를 그린다고 설정을 해줄게요. 뭐 나중에 얼마든지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i는 항상 1씩 증가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이제 i라는 것이 0에서 시작해서 10까지 계속 1씩 증가하게 되는데 그 1씩 증가하는 부분을 우리 x좌표에 대입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라인 함수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x좌표에 그냥 i라고 써주면 처음에는 0이라고 값을 받아오기 때문에 지금 첫 선 라인 함수와 똑같이 되죠? 근데 두 번째에는 i가 1이 되지 20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곱하기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면 i가 0일 때는 똑같이 0이 되고 i가 1일 때에는 20이 되고 i가 2일 때는 40이 되는 그래서 20을 배수로 하는 그런 반복문 처리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y좌표는 전혀 10번 반복하는 데서 변경이 없으니까 그대로 갖다 주고요. 두 번째 x좌표도 이제 i와 연결을 시켜줘야 하는데 그냥 0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시작값이 200이죠. 그러면 200 더하기 i 곱하기 20을 해준다면 i가 0일 때에는 200만 남게 되고 i가 1일 때에는 200 더하기 20, 220 i가 2일 때에는 200 더하기 40, 24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y값도 0이라고 보놓고 이렇게 하면 손쉽게 반복문이 완성이 됐습니다. 손쉽게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서 우리가 패턴을 먼저 찾아줬기 때문이겠죠.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잘 작동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이미지와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것은 아니죠. 보면 살짝 선의 굵기가 좀 다른 것 같고 오른쪽으로 점점 반복을 하면서 선의 색깔 또는 뭐 투명도 또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까지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 반복을 하고는 있지만 선의 굵기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선의 굵기를 지정해주는 stroke weight 함수는 반복문 안이 아니라 바깥에서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복을 하면서 전혀 변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굳이 반복문 안에 넣어서 10번이나 똑같은 함수를 실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선의 굵기를 한 5 정도로 놓고 실행을 해볼까요? 네, 뭐 거의 흡사한 결과가 나오네요. 그럼 다음으로 이제 색깔인데 색깔의 경우는 반복을 하면서 조금씩 밝아지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안 되고 반복문 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값은 뭐 일단 뭐 블랙 앤 화이트, 그레이스케일로 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 이제 0일 때 제일 어두운 검은색이 나올 것이고 이 값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이렇게 밝아지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얻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i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첫 선은 0 값을 가져와서 검은색이 되고 지금 현재 i를 색깔로 넣어준다면 다음번에는 i가 1, 그래서 거의 검은색이지만 조금 더 밝은 회색. 이 경우에 큰 차이가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10개를 그려도 결국 끝에 가서는 10 정도의 값 또는 9의 값만 정확하게 하자면 10은 포함이 안 되니까 스트로크가 이제 9의 값을 갖는데 그 정도는 사실 눈으로 좀 분간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의 간격을 20픽셀씩 주기 위해서 20을 곱해줬던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한번 일단 10을 한번 곱해볼까요? 그러면 처음에는 0, 그 다음은 10, 20, 30 이런 식으로 색깔이 조금씩 밝아지겠네요. 네, 어느 정도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 변경의 정도를 봤을 때에는 이 곱해주는 수가 조금 더 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똑같이 한번 20이라고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100%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패턴을 파악을 해서 흡사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고요. 만약에 원한다면 뭐 선을 몇 개 더 그리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이제 반복문이라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놓게 되면 이런 숫자를 변경한다든지 또 간격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손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약간 이 선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200이라는 그 배경색을 줬기 때문에 이 선의 색깔이 똑같이 i가 10일 때 선의 색이 200이 된다면 배경색과 똑같아져서 마치 없어진 것 같은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지 어떤 우리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뭐 이 선을 좀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배수를 통한 값이 똑같아지지 않도록 살짝 어긋나게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00, 뭐 3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은 이것도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 선이 있는 것은 이제 볼 수가 있죠. 또는 어둡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굳이 뭐 그레이스케일을 쓰지 않고 다른 색깔까지 넣어준다면 확실하게 우리가 선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패턴이 보이시나요? 원은 크기가 똑같고요. 이 원이 조금씩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선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X 좌표만 조금씩 바꿔주면서 여러 번 그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파악을 하고 이번에도 똑같이 for 반복문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먼저 몇 가지 원을 그려보고 나서 한번 그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리스 함수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주고요. 이 경우에는 x 값은 처음엔 0이 되겠죠. y의 경우에는 이 높이의 한 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height 나누기 2라고 해서 한번 시스템 변수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 볼게요. 그래서 0, height 나누기 2. 그리고 이제 원의 크기가 나오는데 이 크기가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중심점 x를 이제 움직여 주게 되면 그 움직이는 정도가 바로 원의 크기와 똑같죠. 그래서 이 숫자를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를 써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제 숫자를 맞춰줘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경우에는 그냥 제일 쉽게 40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줄게요. 한번 실행을 해보면 첫 번째 원은 제대로 표현이 됐네요. 안에 색깔을 한번 빼놓고 나서 계속해서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두 번째 원의 이제 x좌표는 변경이 돼야겠죠? 얼마만큼 움직여야 될까요? 원의 크기가 40이니까 40만큼 움직여주면 똑같이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0, 하이 나누기 40,40. 그래서 이 숫자와 이 숫자들이 같은 것이죠. 실행을 해보면 제대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그려보고 반복문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40만큼 옮겨주면 이번엔 80이 되겠고 하이 나누기 똑같고 여기서 크기는 80이라고 하면 안 되죠? 똑같은 크기 원을 그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40이라고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반복되는 패턴을 다 찾은 것 같아요.
그럼 똑같이 이 코드를 주석 처리하고 반복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int i 0이라고 일단 시작을 하고 시작값이 0이니까 0이라고 맞춰주면 편하겠죠? 그래서 i를 몇 개를 그려야 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원을 몇 개 그려주느냐에 맞춰서 i의 최대값을 지정해 주기보다는 이 x값이 언제까지 증가해야 끝을 낼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반복문을 써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40씩 증가하게 되면 언제 멈추게 되는 거죠? 400 픽셀이 되어야 멈출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우리 창의 크기가 400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창의 크기가 800이라고 한다면 400에서 멈추게 되면 우리가 반밖에 표현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럼 그때는 또 800이라고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이 조건들이. 이 조건은 우리 너비에 달린 거예요. 창의 너비에 맞춰서 얼만큼 반복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400이라든지 800이라든지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냥 width라고 표현을 해주면 우리가 이제 어떤 너비든지 간에 너비까지 진행을 해서 그 반복문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i는 이제 매번 반복을 할 때마다 얼마씩 증가를 해야 할까요? 지난번 선을 그려줄 때에는 1씩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i 플러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왜냐하면 선을 몇 개 그려주는지 우리가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냥 1씩 증가를 시켜가면서 우리가 현재 몇 개를 그렸는지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경우에는 i 값을 이 x, 원의 x 값과 이제 대응을 시켜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1이라고 표현해 주게 되면 원을 이제 1픽셀 간격으로 무수히 많이 그려주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1씩 증가를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이 간격이 되겠어요. 이번에는 40씩 증가를 시켜가면서 내가 원을 그려주겠다. 그런 의미로 지금 반복문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 안에 이제 일립스 함수를 써줄까요? 그래서 i를 우리가 지금 x처럼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i라고 표현해 줄게요. 그럼 아까와 비교했을 때 아까는 이제 뭐 이게 20이라든지 이 선의 간격이었죠? 또는 이 경우에는 40씩 증가를 하니까 40씩 이렇게 곱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부분 대신에 우리가 바로 이 반복문 안에서 표현 안에서 40씩 증가시켜 주는 것으로 똑같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y값의 경우에는 언제나 똑같이 하이 나누기 2가 될 것이고요. 크기 또한 40, 40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 증가하는 그 분량과 크기를 맞춰준 것처럼 이 경우에도 증가하는 분량 이 40과 이 원의 크기를 맞춰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표현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원이 표현이 되지 않았죠. 이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내가 width까지 그려주라고 반복문을 표현해 줬는데 width보다 적을 때죠. 그 width까지는 우리가 포함을 시켜주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표현을 조금 바꿔서 width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계속해서 원을 그려줘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꿔주고 실행을 하면 네,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잘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 번째 이미지의 경우에는 두 번째 이미지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드에 이어서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원의 크기가 커지면서 각자 이제 끝을 이제 살짝 기대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많이 겹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제일 쉽게 해볼 수 있는 것은 그냥 똑같은 반복문 내에서 원의 크기를 늘려보는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배로 늘려본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결과가 같지는 않지만 꽤 흥미로운 이제 형태를 우리가 만들어냈네요.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면 재미있는 게 내가 원했던 바와 똑같이 표현이 되지 않더라도 가끔씩 이렇게 재미있는 결과를 얻어낼 때가 있어요. 뭐 그런 경우가 있다면 무시하지 말고 뭐 이렇게 스크린샷을 캡처를 해 놓는다든지 따로 코드를 저장해 놓는다든지 하면 나중에 필요할 때 또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겹치는 정도를 보면 원의 이제 반 정도, 원의 중심까지 이제 지난 원과 그 다음 원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보게 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원이 겹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크기는 적당한 것 같지만 이 증가 분량이 크기의 반이 아니라 그보다 더 적게 겹쳐지도록 증가하도록 그렇게 바꿔놓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흡사한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반복문을 만들어 놓고 조금씩 숫자를 바꿔가면서 각각의 값이 어떤 식으로 내 형태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10픽셀씩 증가를 했더니 좀 더 촘촘한 그런 형태를 우리가 만들었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또 크기를 뭐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또 실험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세 번째 이미지의 경우에는 두 번째에서 시작해서 크게 어려움 없이 우리가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네 번째 이미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이미지까지는 딱 보면 이제 어떤 하나의 도형이 있고 한쪽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났었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원이 이제 움직인다기보다 이제 크기가 점점 변경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2차원적인 그런 방식으로 표현해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똑같이 반복문 하나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면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처음부터 for 반복문을 쓰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일단 표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원을 그려서 시작을 해야겠죠? 한번 제일 큰 원부터 그려서 조금씩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이 제일 큰 원을 보게 되면 크기는 거의 너비, 높이와 똑같고 중심은 항상, 모든 원의 중심은 항상 화면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경우를 제일 쉽게 표현하는 방법은 width 나누기 2, height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하면은 창의 크기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화면의 제일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원을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원의 중심점은 언제나 화면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놓고요. 제일 큰 원은 창의 사이즈와 같다고 하고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색깔도 빼줘야겠네요. 그래서 nofill 함수를 도형을 그리기 전에 놓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물론 여기 이미지에서는 이제 모서리까지 지나가는 그런 원은 없는 것으로 나오지만 뭐 그 부분은 간단하죠. 그냥 살짝 창의 크기보다 작게 원을 그려주면 되겠는데요. 저는 그냥 문제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창의 사이즈와 똑같은 사이즈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원을 그리게 되면 중심점은 똑같이 공유를 하고요. 대신에 조금 크기가 줄어든 모습이 보이는데 어느 정도로 줄일까요? 한 20픽셀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380, 380. 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원까지 그렸고 한 번 더 해보면 똑같은 중심점을 공유하고 이 경우에도 20픽셀씩 줄어드니까 이번엔 360. 네, 한 번만 더 그려보겠습니다. 똑같이 일립스, 똑같은 중심점을 공유하고 이 경우에 340, 340. 네, 이런 식으로 패턴이 이제 파악이 되네요. 그래서 똑같이 주석 처리해주고 그럼 반복문으로 들어와서 반복문의 변수 int i를 만들어주고요. 초기 값을 일단은 400이라고 했는데 한번 0으로 놓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0으로 놓게 되면 이 크기가 점점 줄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i는 증가를 하지만 사실은 원의 크기를 줄어들어야 한다는 감소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좀 맞추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원을 몇 개를 그려야 할지 그 개수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일단은 뭐 한 원을 10개를 그린다고 일단 놓고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경우는 i가 원의 개수를 설정하는 그런 변수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럼 일립스 함수를 반복문 안에 써주고요. 중심점은 언제나 뭐 반복한 횟수에 상관없이 언제나 중심에 있고 대신에 i는 증가하지만 우리가 이제 크기는 감소를 시켜야 하는 그런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첫 시작 값을 일단 먼저 써주고 어느 정도를 반복을 할 때마다 빼준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은 값을 빼서 항상 원의 너비와 높이를 똑같이 유지를 할 수 있는데 i는 지금 1씩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원을 그려봤자 10번 그려봤자
400, 399, 398 이런 식으로 1픽셀씩 감소를 하기 때문에 실행을 해보면 거의 뭐 하나의 원을 그린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요. 물론 여기에 지금 10개를 그렸지만 1픽셀씩 차이가 나면 이 사이에 이제 공간이 없죠. 그래서 1픽셀씩 감소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이 i 값이 1보다 더 커져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커져야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답이 나와 있죠. 20픽셀씩 감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을 곱해주게 되면 i가 0일 땐 0이라서 400, i가 1일 때는 i 곱하기 20이 20이니까 400 빼기 20은 38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그럼 도대체 몇 번 더 원을 더 그려줘야 되는 것이냐. 이런 방식으로 표현해 줬을 때는 값이 줄어드는 이런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한번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 주석 처리를 해놓고요. for loop를 한번 다시 써볼게요. 그래서 int i를 이제 변수를 만들긴 하는데 처음에 0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감소가 아니고 증가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엔 거꾸로 최소값 0이 아니고 최대값을 불러온 다음에 조금씩 빼주는 방식으로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i의 이제 최대값이 뭐죠? 그러니까 i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원의 크기를 정하는 그런 변수이기 때문에 지금 최대값이 400이네요. 그렇죠? 400이라고 써줄 수 있고 또는 이 최대값은 언제나 창의 크기와도 똑같기 때문에 뭐 width는 height 둘 중에 하나로 width라고 놓겠습니다. 그래서 i가 width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빼주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빼주느냐? 0이 될 때까지. 0이 넘어가게 되면 크기가 마이너스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0보다 작은 반복문을 계산해 줄 필요는 없고 i를 width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빼주는데 언제까지 하냐? i가 0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i가 0보다 크다면 계속해서 반복문을 돌려라.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는 여기서 이제 플러스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이제 마이너스가 되게 되겠죠. 그럼 얼만큼 감소를 해야 되느냐? 반복문을 실행할 때마다 그 감소분은 2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문의 구조가 완성이 됐고요. 그에 맞춰서 일립스 함수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xy 중심점은 똑같고요. 이제는 굉장히 편하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반복문의 구조 속에서 i를 사용한 감소값을 찾기보다는 반복문 자체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i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첫 i가 width일 때는 400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엔 20을 빼서 380, 그 다음은 360, 320, 300, 60, 40, 20, 그 다음에 0에서는 이제 0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문이 실행이 되지 않겠죠.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 네, 우리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20이 마지막 원의 크기가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 표현이 됐어요. 그럼 이 width라는 이제 시스템 변수를 사용한 그 부분이 정말로 작동하는지 보기 위해서 한번 크기를 바꿔 볼게요. 700에 700을 놓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경우에도 잘 표현이 되네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사실 10줄 정도 되는 코드인데 굳이 빈칸 다 없애면 10줄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 딱 10줄이 되네요. 그래서 10줄이라는 굉장히 짧은 코드로 재미있고 어떤 구조를 갖춘 그런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크기에 맞춰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크기를 400으로 돌려놓고요. 마지막 5번째 이미지를 알아볼 텐데요. 거의 지금 4번째 이미지와 흡사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구조를 계속 이용을 하고요. 굳이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이 3개의 변화가 되겠네요. 거의 그레디언트의 느낌으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밝아지는 우리가 아까도 했었죠? 어두운 데서 점점 밝은 식으로 한 방향이에요. 2차원의 이미지이긴 하지만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색을 반복문의 구조에 맞춰서 넣어줘야 되겠네요. 또는 거꾸로 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밝은 데서 어두운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미 이 반복문의 구조를 어떤 감소하는 그런 느낌으로 해줬기 때문에 원의 큰 데서 시작해서 작은 원을 위에 덧대서 그리는 방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nofill 함수가 있는데 우리 이제 다음 이미지에 맞춰서 fill 컬러를 넣어줘야 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fill 함수를 반복문 안으로 일단 불러오고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 i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i는 400에서 시작을 해서 조금씩 감소를 하겠네요. 그래서 감소, 색깔의 값이, 색의 값이 감소한다는 것은 어두워진다는 의미죠. 그다음 여기가 제일 어두워야 되고 점점 밝아져야 되는데 지금 i라고 그냥 써놓게 되면 그 방향이 거꾸로 돼요. 그래서 제일 밝은 데서 점점 어두워지는 방식으로 되겠네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최대값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감소를 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width의 값이 400인데 i가 400이 된다면 색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값인 255를 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고요. 반복문의 이제 첫 실행에서는 fill의 값이 0이 되도록 해서 제일 큰 원이 검정색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 볼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 fill i를 넣었을 때 이 값이 0이 돼야 되는 얘기죠. 근데 i는 지금 width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400 빼기 i를 하게 되면 처음 i는 400이기 때문에 400 빼기 400은 0.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fill 값을 0으로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i가 감소하는 그 20씩 감소하는 그 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fill의 값이 어느 순간에는 255보다 커지는 그런 순간이 와요. 예를 들어서 i가 이제 400에서 20씩 빠지니까 380, 360 이러다가 뭐 예를 들어서 80까지 왔다. i가 80이라고 하면 400 빼기 80은 이미 320인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범위로 지금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되면 뭐 i를 어느 정도 숫자로 나눠줘서 그 감소하는 값을 줄여야 우리가 원하는 증가값을 얻을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계산을 하는 게 조금은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냥 이런 fill 함수에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는 방법 말고 map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범위를 변경시키는 그런 방법을 한번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map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지금 현재 range, 그러니까 현재의 범위, width에서 시작해서 0까지 가는 그 현재의 범위를 0에서 255까지 가는 그런 방식으로 변환을 해주는데요. 최소값과 최대값 그 사이의 값을 내가 원하는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로 하나의 범위를 다른 범위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map 함수가 되겠습니다. map 함수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프로세싱 웹사이트의 레퍼런스 부분을 참고하시거나 뭐 또는 다른 교재 뭐 웹사이트 참고하셔도 좋고요. 또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map 함수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p 함수가 작동하는 방식은 이래요. 일단 내가 원하는 어떤 값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i 값이 그 값이 되겠네요. 그 값을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범위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현재 그 범위는 width에서 시작해서 0까지 가는 범위예요. 이 범위를 저는 0에서 시작해서 255까지 가는 그런 범위로 변경을 해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i가 어떤 값이든지 간에 이 원래의 범위에서 내가 원하는 새 범위로 변경된 값이 반환이 되고 그 값을 저는 이제 cur이라고 하는 그 변수에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ur이라는 변수는 이미 내가 원하는 어떤 색의 범위로 변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fill 함수에 넣어주면 돼요. map 함수가 처음 보면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내가 제어하기를 원하는 값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원래 값의 범위, 원래 범위 보통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되는데 뭐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뭐 바꿔서 넣어도 잘 작동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i 값의 범위, 최소, 최대 또는 최대, 최소 그리고 내가 새롭게 매핑하고 싶은, 새롭게 변환하고 싶은 새 범위.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가 최대값, 최소값을 써주고 최대값이
새 범위의 최소값이 되도록 했고 원래 범위의 최소값 0이 제일 큰 255가 되도록 이렇게 거꾸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거를 뭐 굳이 수동으로 하면은 좀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맵 함수는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환된 값을 사용해서 실행해 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가 이제 굳이 맵 함수도 써줬고 또 시스템 변수도 사용을 해줬기 때문에 한번 다른 크기에서도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는 800에 800으로 놓고 실행을 해보면 정말 이때도 그 세 개 범위가 부드럽게 0에서 255까지 잘 표현이 되느냐?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map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범위 자체를 변경해 줬기 때문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반복문의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현실적인, 좀 더 실용적인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뭐 댓글로 질문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영상을 다 마쳤다고 해도 한번 직접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다시 한번 이런 이미지들을 만들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제가 제공해드린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한번 스케치북에다가 내가 원하는 표현을 과연 반복문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재미있는 도형이라든지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거 한번 그려보시고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코딩과 좀 더 친해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